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6월 FOMC가 끝이 났습니다. 결과는 설마 하던 자이언트 스텝이었습니다. 연준은 연방기금금리를 한 번에 0.75% 올려서 1.5%에서 1.75%의 금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파월은 언론과의 접촉에서 항상 0.5% 금리 인상을 예고해 왔었는데요. 결과는 0.75%였고 아무래도 사상 최고가를 뚫은 물가가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선택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FOMC 위원들의 올해 말 평균 금리 예상은 3.25%에서 3.5%로 이건 앞으로 남은 4번의 회의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0.5%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2023년 말 기준금리는 3.75%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2023년에도 한두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연준이 이처럼 강력한 금리 인상을 시행하는 이유는 역시나 물가 때문이죠. 5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8.6% 상승으로 40년 내 최고치였던 3월에 8.5%를 뚫었습니다. 물론 0.1%의 오차범위 수준의 차이이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이 보이지 않고 다시 오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형식상으로도 연준은 강력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죠. 일단 대응을 해놓고 결과가 안 따르면 어쩔 수 없지만 행동도 취하지 않고 결과가 계속 나빠지면 연준이 모든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연준은 올해 미국이 최종적으로 5.2%의 물가 상승을 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건 기존의 4.3%에서 1% 가깝게 높은 수치이고 다만 내년 인플레이션은 2.7%에서 2.6%로 약간 하향 조정되었고 2024년은 2.2%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쯤 되면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인 2%에 거의 근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거죠. 만약 이 예상대로 된다면 적어도 2024년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을 거란 뜻이고 다음 금리 인하는 아무리 빨라도 2025년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연준 의원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점도표에서는 살짝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점도표상으로는 2023년 말 평균 예상금리가 3.8% 그리고 2024년은 3.4%이기 때문에 2024년부터 다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란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2022년까지 금리 인상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겠다던 연준이 한 번에 금리를 0.75%씩 올리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생각한다면 전혀 신빙성은 없는 예측이긴 합니다. 또한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을 1.7%로 원래의 2.9%에서 하향 조정했는데요. 다만 지난 1분기 마이너스 1.4%로 역성장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와서 경기 침체는 없을 거란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파월은 다음 FOMC에서도 0.5% 인상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에 따라서는 0.75%의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이런 엄청나게 매파적인 금리 인상 예고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랠리를 펼쳤습니다. 나스닥이 한때 3.8%까지 상승했다가 최종적으로는 2.5%로 마무리했고 주요 기업들도 애플이 2%,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3% 가깝게, 아마존과 테슬라는 5%가 넘게 상승하는 등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차트를 보시면 확실하게 연준의 성명 발표 이후에 급등한 걸 알 수 있죠. 암호화폐 시장 역시도 FOMC 결과 발표 이후 상승을 했는데요. 2만 달러가 깨지냐 마느냐를 시험하던 비트코인은 일단 한번 생명 연장해서 2만 1000달러대로 복귀했고 마찬가지로 1000달러가 깨지냐 마느냐를 시험하던 이더리움도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식시장을 압도하는 이런 엄청난 하방 압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번 셀시우스 대란으로 인한 유동성 경색 사태가 암호화폐 업계 전방으로 번지면서 3LO 캐피탈 등 대형 고래들의 대규모 담보물 청산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이 포지션 청산을 부르고 포지션 청산이 가격 하락을 부르고 가격 하락이 다시 포지션 청산을 부르는 일종의 죽음의 나선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청산으로 인해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 2만 달러와 1천 달러가 깨질 경우 훨씬 더 많은 청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연준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연준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매파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오히려 자산시장이 랠리를 펼친 이유는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바에는 차라리 질질 끌지 말고 금리를 강하게 올려서 빠르게 안정화시킬 것을 기대하는 심리 때문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기업들의 지출을 증가시키고 현금 흐름을 평가절하시키기 때문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설픈 약물 치료가 아니라 지금처럼 아예 강력한 수술을 단행해서 빠르게 고쳐주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대 심리가 오늘 반대로 자산시장의 가격을 밀어 올린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연준이 0.5%의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로 인해 시장이 오르면 너무 좋아할 거 없다. 조삼모사다.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길어져서 나중에 금리 더 올릴 거고 고물가의 시간만 더 길어질 거다. 차라리 빠르게 금리 인상해서 짧고 굵게 다스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준이 알아서 강력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될 거라고도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0.5% 금리 인상에도 폭락할 것 같은 분위기를 내보였던 시장이 이제는 반대로 0.75% 금리 인상에 환호하는 모습은 정말로 비이성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모습이죠. 기본적으로 시장은 항상 미래를 예상해서 선반영을 합니다. 때문에 이번에 이런 강력한 금리 인상을 예상해서 미리 가격이 내렸고 딱 그 예상한 수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하고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FOMC 때도 발표 당일에는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바로 다음 날부터 크게 하락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늘의 결과만 보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고요. 오늘 시장이 다 끝나고 투자자들에게 하루 동안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고 나면 내일부터는 또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차분하게 생각해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 이런 전개가 펼쳐지는 거죠. 다름 아니라 바로 지난번 FOMC 이후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내일부터 또 어떤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던 그건 우리가 미리 예측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장의 일은 시장에 맡기기로 하고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